지금 이게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지만 렉탱귤러가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렉탱귤러 펄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이게 T제로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럼 타오가 이제 이 펄스 위스를 말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할 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이거 1번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2번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2번이 훨씬 더 중요해. 이게 2번으로 나타내야지 이제 우리가 뭐 더 이상 전개가 가능하다고. 1번으로는 적기는 쉬운데 뭐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T0가 2고 타오가 2분의 T, 뭐 사실은 T0가 2니까 사실 1이지 이게. 타오는 1인 만큼 50% 이제 듀티 사이클로 지금 이제 동작하는 풀이의 시리즈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뭐 이거 정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드라이브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 SK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지난번 뭐랬어? 이게 문제가 이렇게 1번식으로 적어놓으면은 이 J 때문에 J가 들어가는 건 이거는 구현이 불가능한 거거든. 구현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메이션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되는 거 요걸 세 번으로 나누면은 코사인 파이 KT로 바꿀 수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요걸 요런 식으로 이게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더하기 K가 제로일 때 더하기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 나누면은 K가 제로는 뭐 이거 하나 딱 제로일 때니까 제로일 때 넣으면은 2분의 1에다가 이때는 2분의 1에다가 싱크 제로에다가 그 익스포넨셜 J 제로가 되니까 이거는 1이고 그 싱크 제로는 1이고 2분의 1이네 이거는 2분의 1. 2분의 1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나머지 이제 요 두 부분을 이제 합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싱크 펑션이 이게 even 펑션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even 펑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싱크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싱크의 t하고 싱크의 마이너스 t하고 같아 이게 두 개가 마이너스 관계에서.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은 싱크의 요 부분을 다시 적어보면은 요 부분으로 다시 적으면은 이게 K는 뭐 마이너스 1부터 뭐 마이너스 뭐한데 이렇게 적어도 돼. 2분의 1에 싱크에 2분의 K에다가 exponential J 파이 KT에다가 더하기 뭐 2분의 1은 일단 요 더하기 2분의 1은 빠져나갔고 앞으로 그다음 썸에 K는 1부터 뭐한데까지 2분의 1에 싱크에 2분의 K에다가 exponential J 파이 KT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K가 돼 있으니까 K가 마이너스 관계에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주려고 뭐 K를 뭐 마이너스 M이라고 두자고. 그러면은 이걸 M에 대해서 M이 1부터 뭐한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마이너스 M이 K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뭐 2분의 1이고 싱크에 2분의 마이너스 M인데 2분의 마이너스 M이 2분의 M하고 똑같거든. 싱크는 2분의 M과 같다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파이 M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뭐 아르규먼트가 이게 M이어서 그렇지 M 이렇게 했었지 뭐 이걸 K로 다시 바꾸는 거야. 그래서 K는 1부터 뭐한데까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2분의 싱크에 2분의 K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파이 KT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위에 거하고 이거 완전 똑같다고. 이게 완전 이 부분이 완전 똑같다고. 뭐만 다른 거야? 이 뒤에 부분만 다르네 이게. 이 뒷부분만 포함 더하기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하면은 합하면은 썸이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에다가 싱크에 2분의 K에다가 exponential J 파이 K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파이 KT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이게 만약에 2를 이렇게 앞으로 요걸 요쪽으로 옮겨가지고 2를 하면은 요 부분이 뭐가 된다고? 이게 코사인이라고. 이게 코사인 파이 K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아까 남아있던 2분의 1하고 썸에 싱크에 2분의 K하고 코사인
파이 kt 이렇게 되는 거죠. k는 1부터 뭐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j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합성을 하면은 이걸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식이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뭐 잠깐 내가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은 보면은 xt가 아까 원래 어떻게 됐었어? rectangular 타우분의 t 마이너스 n t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n이 마이너스 뭐한데 뭐한데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 실제로는 2분의 1 더하기 물론 이게 t가 2고 이게 t0가 2고 타우가 1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어. n은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뭐한데까지 렉탱귤로 타워 1이니까 t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요거를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해서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더하기 이거 이렇게 k는 마이너스 뭐한데까지 이게 2분의 1의 싱크에 2분의 k의 exponential j pi kt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거를 아까 우리가 구현 가능한 형태로 적었을 때 어떻게 k는 이게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k가 1부터 뭐한데까지 싱크에 2분의 k의 코사인 파이 kt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다고. 보기엔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 이 두 개가 같다고 누가 하겠어 이게 같다. 렉탱귤러 하나는 렉탱귤러의 썸으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는 뭐 코사인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적어놓으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뭐 합하기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t이기 때문에 t. 그래서 보면은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1일 때 어떻게 돼? 싱크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1이면은 파이 t. 요까지 더하면은 1이면 2분의 1이면은 요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다 이게 1이면은 싱크 2분의 1이 뭐 어떤 값이 되겠지. 싱크 2분의 1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3분의 뭐 이게 사인 파이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그럼 파이 분의 2가 되겠네요. 사인 싱크 2분의 1은 이렇게 돼. 이렇게 파이 분의 2가 돼. 이거 3.14 뭐 이렇게 하면 3.14분의 뭐 2 하니까 하면은 뭐 1.5 뭐 이렇게 되겠네. 뭐 이게 1.5분의 뭐 이렇게 0.7 뭐 이렇게 되겠네. 0.7 얼마 7 얼마 이렇게 되겠네 이게. 그래서 코사인인데 2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2분의 1 저기서 요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요렇게 코사인 펑션이 뭔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이게 좀 내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얘기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가져온 게 잠깐만 프레 시리즈 프레 시리즈 여기 있네. 이게 지금 이거 잘 봐봐 이게 K가 1일 때까지 요게 다음 시간 할 건데 K가 1일 때까지 더한 거야 이게. 그래서 0.5를 중심으로 해서 0.5를 중심으로 해서 0.5를 중심으로 해서 한 0.7 그러니까 1.1 정도까지 가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뭐 0.1 뭐 1 얼마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1.1 얼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는 K가 3인 것까지 K가 3인 것까지는 무슨 말이냐? K가 3인 것까지 있는 거 요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더하기 3인 것까지 K가 2일 때는 어떻게 돼? 싱크 그러니까 1 곱하기 코사인 2니까 2 파이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더하기 3까지니까 싱크 2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3 파이 t 요까지 더한 거야 이까지 더한 거 첫 번째 더하고 두 번째 더하고 세 번째 더하고 네 번째까지 더한 거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네 개까지 더한 거 다음에 요런 모양이 되고 이거는 5개까지 더한 거고 이거는 5까지 K가 5까지 더한 거고 K가 7까지 더하고 K가 9까지 더하고 이렇게 하다가 K 200 정도 되면은 요게 이제 진짜로 렉탱귤 펄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요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뭐 요걸 뭐
이 하는 거는 금방 하니까. 우리는 뭐 오늘 남아있는 요걸 좀 봅시다. 풀의 급수의 진폭 이동 및 시간 이동 성질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좀 사실 풀의 급수가 이걸 하면은 좀 어렵고 요걸 풀의 트랜스폼 할 때 요 얘기를 그대로 할 거거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봤자 아마 여러분들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렇고 저 봅시다. 여러 가지 주요 신호에 이제 급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단 다 주기 신호가 이게 여기서 0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T0가 이게 T0가 주기야. 이게 T0가 주기고 이것도 T0가 주기고 T0가 주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T0가 주기고 0부터 T0 이것도 T0가 다 T0가 주기인 거 여기서 0부터 T0 여기 T0 여기서는 0부터 여기까지 T0는 T0고 요거는 뭐 렉탱귤로 요거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고 T0고 이거는 또 이게 T0마다 이제 앰플리튜드 이거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걸 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이제 풀의 시리즈로 다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방향파, 처음에 나타나는 방향파랑 톱니파랑 뭐 그다음에 삼각파, 전류파 이걸 뭐 사인으로 나타나는 걸 이게 마이너스를 뒤집어서 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는 거라. 그다음 반파, 정류파 요거는 이게는 이제 사인으로 나타나는 거 이렇게 사인파 중에서 이렇게 다이오드 통과하면 요거는 통과되고 요거는 통과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반파 원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없어진 거야 이게. 다이오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XT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이게 다이오드 이렇게 통과하면 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이게 사인파가 이렇게 사인, 사인, 2파이, 뭐 T0면 T 이렇게 하면 돼. 요게 나타날 때 이게 아웃풋이 이렇게 XT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요 렉탱귤 펄스는 뭐 지금까지 많이 한 거고 임펄스 트레인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겠지. 요거에 대해서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지. 뭐 시간 없지만 5개 합시다. 뭐 너무 중요해서. 뭐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뭐 이것도 한 3개만 합시다. 나머지는 그냥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만 하면 돼. 그리고 뭐 요런 거 XT 이게 톱니파 같은 건 우리 뭐 이미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 톱니파 같은 거. 근데 요거랑 좀 약간 다르지 모양이. 다르긴 한데 뭐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물론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뭐 좀 복잡하긴 복잡해. 뭐 내가 쉽다라는 얘기는 안 해. 쉽지는 않지만은 요거를 다 풀의 시리즈로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 이거 쉽게 할 수 있어. 쉽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할 수는 있어. 그래서 그냥 요걸 풀의 시리즈로도 물론 구할 수 있지만은 풀의 시리즈 우리 이거를 풀의 시리즈의 정의에 의해서 구할 수 있어. 뭐 풀의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훨씬 쉽다. 그래서 우리는 요 방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요 방법. 우리는. 그래서 풀의 트랜스폼 할 때 내가 대충 한번 해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풀의 시리즈로 계산하면은 계산해놨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사실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도대체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 SK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거든.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알기 어려워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넘어가고 나중에 내가 풀의 트랜스폼 할 때 좀 되면은 이런 것들 이용할 때 뭐 이렇게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때 봅시다. 그때. 그다음 풀의 급수의 성질, 요것도 사실 이제 나중에 풀의 트랜스폼하의 성질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그래서 그때 대부분 할 건데 풀의 급수랑 풀의 트랜스폼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딱 하나가 있거든. 딱 하나가. 뭐가 다르냐면은 풀의 급수는 어떤 신호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풀의 시리즈 어떤 신호에 적용할 수 있다고? 김성원. 네, 교수님. 어떤 신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기가 같은 그렇지. 신호나 기저 신호가 같다는. 주기 신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 풀의 트랜스폼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주기 신호 뭐 주기 신호에도 적용할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주기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주기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딱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뭐야? 명세현. 네. 주기가 나오면은 뭐가 딱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기본 주파수가 그렇지. 기본 주파수. 기본 주파수가 나와야 돼. 기본 주파수의 배수, 기본 주파수가 나오고 풀이 급수라는 건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만큼마다 존재한다는 거거든. 이게 배수배 K배 조수는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파수의 그 특정 부분만 존재한다는 거야. 모든 주파수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 프리퀀시가 주파수가 디스크리트하다는 거예요. 디스크리트하다.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다. 요거는 그렇지 않아. 푸레 트랜스폼은 물론 주기 신호는 뭐 디스크리트하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가 뭐 그 얘기를 할 텐데 비주기 신호는 디스크리트하지 않아. 컨티뉴스해. 그래서 우리가 요게 요 위에서 우리가 노테이션도 푸레 급수의 노테이션을 XK라고 그러잖아. K. 왜냐하면 XK, K는 뭐냐? KF0 사실은 K라는 건 KF0에서의 주파수 크기야. 주파수의 양이라 합시다. 양 크기 뭐 크기라 하면 좀 약간 그런 양이고 푸레 트랜스폼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XF라고 그래. F에서의 어떤 특정 F에서의 주파수 양이라 할까 뭐 하여튼 이거는 좀 디스크리트 하지 않기 때문에 F는 이제 아무 때나 갈 수 있어. F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하지 않다고 컨티뉴스한 프리퀀시가 된다고. 프리퀀시가.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은 우리가 컨티뉴스하다 프리퀀시가 컨티뉴스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디스크리트한 것보다 더 좋은 거 같은데 계산하기도 편할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뭐 요즘 무선 이어폰이나 뭐 아니면 핸드폰이나 다 이 뭐야 디지털 기기라고 디지털이라고 디지털 컨티뉴스한 건 아날로그 신호인데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한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제일 처음에 여보세요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야? 샘플링하고 컨테이션 다 해줘야 된다고 타임 도메인에서. 그처럼 이게 주파수에서도 이게 이 디스크리트하게 나오면 굉장히 사실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라고 우리한테. 뭐 하여튼 뭐 그런 성질 그 두 가지만 다르고는 나머지 다 똑같아 그냥. 다 똑같아. 거의 똑같아. 뭐 조금 다른 게 있긴 한데 하여튼 그 성질 때문에 좀 나오긴 한데 나머지 알 필요 없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주파수가 풀의 급수에서는 디스크리트하게 나온다. 디스크리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노테이션 자체를 XK라고 한다고. XK라고 한다고. K배의 KF0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KF0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 풀의 트랜스폼이 XF라고 하거든. XF. 모든 프리퀀시 F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가지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그 컨티뉴스한 거. 요 두 가지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뭐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저기 풀에 트랜스폼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물론 지금도 설명해도 되긴 한데 지금 설명해봤자 어차피 또 여러분들 뭐 또 막 헷갈리고 또 뭐 또 똑같이 막 이게 어려워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더 중요한 풀의 트랜스폼에서 내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만 해서 나중에 다시 와보면은 그렇구나. 이거 굉장히 쉬운 거구나. 이거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이 풀의 급수의 성질, 선형성 우리가 이제 했던 리니어한지 요 뭐 하는데 이거는 풀의 급수는 사실 뭐 이게 인테그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xk를 구하는 게 xk가 구하는 게 t분의 1에다가 t만큼 인테그랄 해서 xt에다가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kf0t에 dt에서 뭐 곱하기도 들어가고 요 곱하기에다가 이거 곱하기에다가 뭐 인테그랄도 하고 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그냥 선형성을 만족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실제로 선형적이라는 거야. 선형적. 리니어해. 인테그랄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게 다 리니어한 건데 그래서 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선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뭐 ZT 대신에 우리가 들어가는 XT 대신에 알파 XT랑 뭐 베타의 YT 이렇게 넣어서 해주면은 어차피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게 따로따로 인테그럴 되기 때문에 알파 되고 뭐 베타 따로따로 이렇게 되고
XT하고 YT하고 분리할 수 있고 알파 T는 이쪽 뭐 상수니까 빨리 나올 수 있고 이 베타도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XT에 대해서 해서 알파를 곱해서 하는 거랑 YT에서 베타를 곱해서 하는 거랑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선형성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적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분이 선형 오퍼레이터거든. 그걸 만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만족하는 거야 그냥. 무슨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뭐 이걸 뭐 증명할 필요 없어. 이거 증명할 필요 없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돼. 이거 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좀 약간 좀 뭐 나중에 폴에 트랜스폼 할 때도 나 이게 다시 얘기할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신호가 있어.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구하는 거 내가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 풀의 트랜스폼의 풀의 시리즈가 XT로 구한 거랑 우리가 XK로 구한 거랑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 이 두 개가 하나야 하나.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어떤 하나의 어떤 XT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된다고.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이건 타임 도메인.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동전의 앞면이라면 이 뒤에 거는 동전의 뒷면이라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이 하나라고 그냥 하나야. XT를 풀의 시리즈를 하면 XK가 나오고 XK를 또 인버스 풀의 시리즈를 하면 XT가 나오긴 한데 이 두 개가 하나야 그냥 하나. 동전의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야. 이게 하나라고 하나야 사실. 그걸 잘 명심해야 돼. 이게 하나라는 거.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XT에 대해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파워랑 이 주기 신호니까 파워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파워랑 XK에서의 파워랑 같아야 돼. 이게 같아야 돼. 파워 같아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같은 신호인데 같은 신호 XT랑 XK랑 같은 거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보는 면을 이걸 뭐 시간 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주파수 면에서 보느냐 이 보는 면만 다르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당연히 파워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걸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이 이게 파스발이라는 사람이 증명했어. 파스발 라는 사람이 증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파워나 에너지나 사실 에너지도 상관없어. 에너지도 만약 에너지 신으면은 에너지가 같고 SK의 에너지 이게 두 개. 그러니까 에너지면 에너지고 파워면 파워 이 말이야. 지금 뭐 XT에서는 에너지가 XK에서는 파워가 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 둘 다 이게 구분이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떤 파스발이 정리한 거는 어떤 XT가 만약에 에너지 신호 같으면은 주기 신호가 아니고 에너지 신호 같으면은 XT의 에너지랑 만약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에너지가 두 개 같다. 또는 XT가 주기 신호이면 파워니까 XT의 파워랑 XK의 파워가 같다. 요걸 증명한 거라고. 요걸. 뭐 근데 이게 풀의 시리즈는 어차피 주기 신호니까 무조건 파워지. 파스발이 이걸 증명했다고. 그래서 이 파스발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증명을 했는데 뭐 보면은 뭐 굉장히 쉬워 이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거가 아니라. 그래서 봅시다. 파스발의 정리를 증명해라. 먼저 정연파 2 sin t 요거에 대해서 요거 파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거? 파워 뭐야 이거? 배우정. 네. sin 2 sin t에 대한 파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응. 2의 제곱해서 2 그렇지. 아닙니까? 잘했어. 잘했어. 2분의 2의 제곱이니까 4니까 2가 되겠지. 2와트 된다. 이 뭐 계산할 필요 없어. 뭐 이거는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이거 전자과면은 전자공학과인데 이걸 계산하고 있다. 그건 문제야. 그거는. 이거 사인이나 코사인의 파워를 구해라. 2분의 a 제곱이야. a 제곱 뭐 이게 a 뭐 코사인 2파이 ft 플러스 세타 뭐 이게 뭐 f가 뭐든지 세타가 뭐든지 아무 상관없어. 이거의 파워는 무조건 2분의 a 제곱이 이렇게 된다.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똑같다고. 요거는 뭐 전자과 하면은 요거는 뭐 바로 나와야 돼. 이거 뭐 전자공학 했는데 뭐 이거 모르겠다 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2와트가 되는 거지.
2와트 여기 뭐 주기는 뭐 2파이분의 1이니까 뭐 여기 주기가 되는데 뭐 그건 뭐 큰 중요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봅시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러면 xk를 구해보자고. xk 2 sin t를 이제 계산해보자고. 그럼 2 sin t를 이제 풀이의 시리즈로 계산해보자고. 2 sin t 이걸 풀이의 시리즈로 구해봐라. xk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바꾸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백경환. 네, 교수님. 2 sin t를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2j분의 어, 1에 응, 익스포넨셜 응, j 응. 파이 파이를 들어갈 필요 없네. t.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요게 그냥 아, 그대로 그냥 팀 그렇지 t라고 하면 돼. 그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xk에서 결국 j분의 1의 익스포넨셜 jt에다가 마이너스 j분의 1의 익스포넨셜 j의 마이너스 1t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이제 바꿔서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sin t니까 여기에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sin 2파이 f 이 주파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f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2파이 t 우리가 이 신호에 sin t에 대한 이 주파수는 뭐가 돼 이게 어? f는 뭐가 되는 거야 사재현 네, 이 신호에 대한 주파수는 뭐야 이거 주파수하고 주기가 뭐야 이게 주기가 2파이였으니까 그렇지 2파이가 되는 거지 주거야 그럼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파이분의 1입니다. 그렇지 2파이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게 기본 주파수라고 이게 기본 주파수 2파이분의 1이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적으면은 결국 j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에다가 f0가 2파이분의 1이잖아 그럼 f0의 t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1 곱하기 이렇게 그 다음 요게 1 곱하기 f0 그 다음 마이너스 j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f0 t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요거는 결국 이게 1f0 이거는 마이너스 1f0니까 요게 이렇게 x의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요걸 뭐 xk를 구하라고 하면은 xk는 어떻게 되겠어 1일 때는 j분의 1 k가 1일 때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j분의 1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otherwise 이 뭐 어떻게 돼 송경민 0이 됩니다. 그렇지 0이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파워를 구하라 뭐 에너지를 구하라 하면은 결국 xk의 이 각 절대값이 제곱해 주면 되거든 썸을 해주면 된다고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나머지 다 제로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만 해주면 된다고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원래는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줘야 되는데 뭐 이거 뭐 다 할 필요 없고 1하고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x 1일 때의 절대값 제곱에다가 x의 마이너스 1일 때의 절대값 제곱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j분의 1 j분의 1에 이게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j분의 1의 절대값 제곱 이거 뭐가 돼 이거 j분의 1의 절대값 제곱 뭐가 되는 거야 1이야 1 더하기 1 2가 되겠네 2 그럼 2가 되네 그럼 똑같네 2가 되네 2 타임 도메인에서 구해도 2와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2와트 이렇게 되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거 j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 j분의 1이고 이 나머지 이 0이라고 했는데 0 이렇게 되는데 j분의 1을 우리가 이제 적을 때 어떻게 되냐면 j분의 1을 이제 분모에 우리가 j가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뭐 i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j분의 1에 j분의 1 곱해주면 j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이거든 마이너스 j 이렇게 적어도 돼 j분의 1이라고 적어도 되고 마이너스 j라고 적어도 똑같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j분의 1은 마이너스 j분의 1에다가 곱하기 j분의 1에 j분의 1 해주면 j 곱하기 j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이건 j가 되는 거지. j. 뭐 나는 i가 좋은데 자꾸 와 이 사람은 자꾸 주민철 저 사람은 왜 j라고 적느냐 나는 뭐 고등학교 때는 i라고 적었는데 그럼 i라고 적어도 괜찮아 이거 마이너스 i라고 적어도 돼 이것도 그냥 i라고 적어도 돼 똑같아 i나 j는 둘 다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뭐 어떨 때는 i로 적다가 어떨 때는 j로 적다가 이렇게 그 복소수 허수를 표시할 때 i로 적을 수도 있고 j로 적을 수도 있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나도
고등학교 때는 뭐 i로 적다가 우리가 보통 1 플러스 i 이렇게 적잖아요. 1 플러스 i 뭐 1 플러스 2i 이렇게 적다가 대학교 오니까 뭐 어느 순간 보니까 1 플러스 2j 뭐 이렇게 적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적나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별 이유는 없어. 그냥 뭐 j로 다 적더라고 그냥. 그다음에 이게 주로 이 i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매트랩에서 이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이 신호 처리하는 사람들이 매트랩 실습을 주로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i가 뭐 for를 쓸 때 i를 많이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제 헷갈린다고 이제 j를 쓰는 것 같아. 근데 뭐 아무 상관없어. 하여튼 그렇고 요 파스칼의 정리가 이제 이게 된다. 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것도 봅시다. xt의 전력을 구하라. 전력. 요거의 전력을 구해 봅시다. 이거 전력. 요걸 전력을 구해 봅시다. 일단 이 전력은 물론 이게 다 같이 계산해야 되는데 같이 계산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거든. 요거의 전력을 구한다. 이 4에 대한 거, 4에 대해서 만약에 4만큼 쭉 연결된다. 이걸 전력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16이 되는 거예요. 16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3 루트 2의 코사인 2파이t 요거의 전력은 어떻게 되겠어? 이건 어떻게 돼? A 어떻게 돼? 손준재 네, 어떻게 돼? 그 2분의 3루트 2에 제곱해서 2분의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 9가 9 됩니다. 곱하기 2가 되니까 9가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2분의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할게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4가 되겠고 요거는 2분의 2가 되니까 1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파워를 계산하면은 10, 20에다가 요렇게 되면 20이고 이렇게 되면 10이 되니까 이 30이 되겠네. 30. 그 타임 도메인에서 계산하면은 이건 30이 된다고. 전력을 계산하라고 그러면은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럼 요거를 이제 풀의 급수로 나타내서 이걸 전력을 계산해보라 라고 하면은 이제 풀의 급수로 계산해서 이제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봅시다. 이걸 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요 다음 장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xt가 4 곱하기 이제 4 더하기 3 루트 2에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t 플러스 2 루트 2에 코사인 4파이 t 플러스 루트 2에 코사인 6파이 t. 요거는 이제 풀의 시리즈로 나타내야 되잖아. 풀의 시리즈로 나타내는 게 어떻게 코사인은 뭘로 해주면 되는 거야? 뭐 2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t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요거는 어떻게 바꾸는데 2분의 1에다가 코사인의 j의 4파이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4파이 t 뭐 이렇게 바꾸면 되고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6파이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6파이 t 이렇게 바꿔서 이제 쭉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풀어주면은 4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해주면은 2분의 3 루트 2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에다가 1t 이렇게 되겠네. 1t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해주면은 2분의 3 루트 2 어떻게 익스포넨셜 j의 2파의 마이너스 1t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거 2루트 2 관계되는 거 이거 2분의 1하고 2하고 없어지니까 플러스 루트 2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의 2t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루트 2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하기 2분의 루트 2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의 이거는 3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의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이게 뭐 기본 주파수가 결국은 이거 뭐 1에 1배, 1에 2배, 1에 3배 이렇게 되니까 기본 주파수가 F0가 1인가 보다. 1로 하면 제일 맞겠네 라고 할 수 있지. 그럼 F0가 1이니까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게 1F0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F0 이거는 2 곱하기 F0 이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F0 이거는 3 곱하기 F0 이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F0 이렇게 되니까 XK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xk를 구해라. 하면은 0일 때 4잖아. 0일 때 k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건 또 코사인이니까 앞뒤가 똑같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럼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2분의 3 루트 2 이게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2가 이렇게 되고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2분의 루트 2 이게 3일 때 나머지는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각각 이걸 뭐 아까 파워 계산하듯이 어떻게 계산한다고? 서메이션 xk의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 어떻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 계산하면 되겠네 이게. 응?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 아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만 계산하면 되겠네. 3까지. 그럼 각각 다 제외해주면은 뭐 16에다가 더하기 요게다가 2배 곱하기 2배에다가 2분이 4분의 3 곱하기 2 아니 9 곱하기 2네. 9 곱하기 9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2배에다가 루트 2니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2배에다가 어떻게 4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뭐 그렇게 해주면 뭐 똑같이 나와. 이게 16이고 이게 없어지고 9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4고 이렇게 하면 1이고 그래서 30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하나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나 똑같다라는 거야. 뭐 그냥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LTI 시스템 어널리시스에서 뭐 이게 뭐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어떤 LTI 시스템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대답할 수 있겠나?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LTI 시스템이 있어. LTI 시스템. HT가 이게 LTI야. LTI라서 LTI니까 HT로 적을 수 있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러면은 임의의 XT가 주기 신호래. 주기 신호. 주기 신호인데 이 신호를 통과한 이 YT가 이게 주기 신호일까? 아닐까? 요걸 물어보는 거죠. 주기 신호를 LTI 신호를 통과하고 나면은 주기 신호가 여전히 주기 신호가 되는지 아니면 어떨 때는 주기 신호가 되고 어떨 때는 주기 신호가 안 되는지 아니면 아예 주기 신호가 안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건 뭐 여러분이 전혀 대답하기가 좀 사실 굉장히 곤란한데 이게 주기 신호를 LTI 시스템에 넣으면 늘 언제나 주기 신호예요. 언제나 always 언제나 주기 신호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은 무조건 주기 신호예요. LTI 시스템에 대해서 주기 신호만 나온다. 주기 신호를 넣으면 주기 신호가 나와. 그래서 코사인이나 사인 이런 걸 넣었을 때는 늘 코사인 사인 나온다라는 거야. 이런 이제 성질이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증명하느냐? 뭐 증명하는 게 쉬워. 왜냐하면은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증명이 쉬운 게 주기 신호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게 XT가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풀이 시리즈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XK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 F0T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XT를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 시리즈에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YT는 어떻게 되느냐? YT는 HT하고 XT하고 컨볼루션이잖아, 이게. XT하고 HT의 컨볼루션이거든. 컨볼루션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XT하고 HT하고 컨볼루션을 하는데 이걸 좀 넘어가서 봅시다. 그럼 YT는 어떻게 이게 XT랑 HT랑 컨볼루션인데 이게 어떻게 XT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썸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잖아. 썸에 그러니까 썸에 이게 인테그랄인데 인테그랄 해주고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h는 타우라고 두고 x의 t 마이너스 타우에 h의 타우에 d 타우라고 둡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xt가 이렇게 된다 했거든.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k의 exponential j의
2파이 kf0 t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x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x의 t 마이너스 타우는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 넣으면 되겠네. t 마이너스 타우를 넣으면 어떻게 돼? 썸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 f0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걸 이제 이 대입을 한다고 요걸 대입을 한다고 여기 대입을 한다고. 대입하면은 썸은 인테그랄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리고 이것도 상수잖아. 이거는 상수거든. 이 부분은 상수라고. 상수라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뒤에 부분이 이게 t하고 타우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요게 타우는 인테그랄에 걸리는 거지만 t는 안 걸리는 거거든. 그럼 t는 요 밖으로 뺄 수 있다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게 썸에 k는 마이너스 1대보다 xk에다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f0t에다가 어떻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의 타우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kf0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 봐봐. 이거 잘 봐봐. 이 인테그랄 하고 나면은 이게 t에 대해서 뭐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이 인테그랄 하고 나서 결과가 t에 대한 함수인가? t에 대한 함수야 아니야 이거? 신의 원 네, 이거 t에 대한 아닙니다. 함수야? 아니지 그죠? 이 t에 대해서는 상수야. 그냥 상수라고. t에 대해서는 상수야.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f0에 대해서는 뭔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t에 대해서는 상수라고. 상수라고. 요걸 뭐 우리가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h에 여기서는 k라고 뭐 kf0 f0고 두는 순간 뭐 어떤 상수 뭐 t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니까 이걸 뭐 다른 걸로 둔다고. 이 kf0가 이게 이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면은 이거 잘 보면은 썸이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 xk에다가 h의 kf0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f0t 이렇게 되거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잘 봐봐. 이걸 뭐 하나의 변수라고 두면은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뭐 xk를 하지 말고 뭐 이걸 yk라고 합시다. yk 이렇게 뭐 변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yk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거는 yk에다가 익스포넨셜 j2파이에 보니까 이거는 이거 풀의 시리즈의 일반적인 이잖아. 이건 주기 함수가 되네. 물론 이 상수가 달라지지만 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만 주기 함수가 된다는. 그래서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 내가 뭐 지금 뭐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게 피리어딕으로 인풋이 들어오면은 피리어딕 시그널 요게 들어오면은 아웃풋도 피리어딕이 돼. 피리어딕 이게 되니까 뭐 요 정도만 알고 그냥 증명하는 거는 별 중요하진 않아. 내가 지금 뭐 풀긴 풀었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뭐 그냥 뭐 정 모르겠으면 해보고 뭐 좀 따라가려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정 모르겠으면 그냥 뭐 저런 게 있는가 보다 그냥 뭐 하고 넘어가도 뭐 큰 상관은 없어. 이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풀의 시리즈는 끝나고 이제 요 다음에 이제 풀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혹시 뭐 풀의 시리즈에 대해서 뭐 혹시 질문할 거 있나? 질문. 나 뭐 잘 모르겠다. 풀의 시리즈에 대해서 질문. 저 교수님, 예. 그 저번에 그 톱니팝 그 풀의 스펙트럼 문제 풀었을 때 그 문제에서는 이제 풀이의 급수 구해서 스펙트럼까지 그려라라고 나와 있었는데 혹시 그 스펙트럼 그리는 건 그냥 띄신 이유가 좀 그 파형이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그리는 건 좀 힘들어 사실. 그리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좀 더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XF가 보통 우리가 이 XK를 구하고 나면 이게 복소수 형태로 나타나거든. 보통은 그래. 보통은. 그러니까 XK를 구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곧 이제 할 XF도 마찬가지고 이게 복소수야. 복소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A 플러스 뭐 이게 F에 대한 펑션이라고 그러면 A의 F에다가 플러스 J의 B의 F 이렇게 이 두 개 F에 대한 게 리얼 축도 있고 이미지 축도 있잖아. 이걸
따로따로 그려야 돼.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이제 좀 더 얘기할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 이게 복소수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리얼 값하고 리얼이 주파수에 대해서 하는 거랑 이미지너리가 이게 주파수에 대해서 하는 거. 이걸 하려면은 F가 있으면은 이게 리얼 F하고 이미지너리 F하고 F로 하면 어떻게 돼? 이 3차원이 된다고. 3차원. 3차원을 그려줘야 돼. 이게 3차원 그림이 돼야 된다고. 근데 3차원 그림은 그리 나오면은 어렵거든. 뭔지 몰라 이게. 3차원 뭐 우리가 뭐 그림 그려놓으면 되게 멋진데,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이 있다. 내가 점을 찍어놨다.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점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이게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있었다 이러면 아 그러면 요 밑에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이구나라는 걸 알지만은 이 점을 안 찍어주면은 내가 이 점이 어디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 X, Y, Z 축에서 X 뭐 Y Z축에서 어떤 지점인지 내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고. 3차원은 멋있긴 한데, 3차원 그림은 멋있긴 한데, 잘 그리려면 굉장히 멋있어. 멋있긴 한데,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 엔지니어들이 좋아하진 않아. 엔지니어들은 멋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멋있는 것보다도 뭘 좋아하냐면은 명확한 걸 좋아해요. 명확한 거. 뭐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 사이언티스트도 마찬가지야. 과학자들은 멋있는 것보다도 뭐 되게 뭐 수식이 뭐 멋지 나오는지 그림이 멋지게 나온다 이 별 그런 관심 없어. 딱 보면 이게 뭐다라는 거 딱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해석을 안 해도 2차원 평면 잘 봐봐. 2차원 평면에서 이렇게 돼 있다. 2차원 평면에서 어떤 점을 찍는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A, B야. 이걸 헷갈릴 사람은 없다고. 여기서 점 찍는다고 이게 3차원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근데 이게 3차원 공간으로 나가는 순간 이게 점을 찍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3차원에 하는 것보다도 2차원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아까 봐봐. 이게 XF랑 XK가 이게 해보면은 이게 컴플렉스 그기 때문에 컴플렉스 되기 때문에 이게 리얼 값하고 이미지 값하고 나눠진다고. 리얼하고 이미지하고 나눠서 그려야 돼.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를 표시하라고 그러면 하나의 점으로 표시할 수 있어. 1, 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F에 대한 함수잖아. 이게 F에 대해서 함수거든. 이것도 K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점으로 하나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리얼축, 이미지축 이렇게 안 된다고. 이미지축 이렇게 안 되고 이게 계속해서 뭐 F에 대해서 변하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3차원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리얼 값에 XF 이렇게 따로 그려. F가 움직이는데 리얼이 뭐 이렇게 변한다. 그럼 이러면 2차원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값을 XF를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따로따로 그린다고. 그림을 두 개를 그린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리든지. 근데 우리들은 요걸 별로 좋아하진 않고 어떻게 그리냐? 요걸 이렇게 그리지 않고 주로 어떻게 그리냐면 두 개의 그림을 볼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XF의 매그니튜드를 본다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교 좌표계라고 그러고 직교 좌표계. 그리고 요거는 요 X하고 이제 페이즈 XF의 페이즈 요걸 많이 보는데 이거는 매그니튜드고 요렇게 이거는 이제 극좌표계라고 그러죠. 폴라 극좌표계. 로 해서 이게 F가 변할 때 이게 XF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페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페이즈가 XF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되는지 뭐 이렇게 되는지 뭐 하여튼 요렇게 본다고. 요렇게 우리는 주로 요렇게 많이 봐.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근데 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 쉽지 않다고. 그래서 여기 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해.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이 그림을 여기서 이걸 그리고 이걸 구해놓고 이 그림을 왜 안 그리냐? 그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일단은 안 하고 XF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은 그때 이제 좀 풀의 트랜스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풀의 시리즈보다 훨씬 더 중요해. 왜냐하면은 왜 내가 풀의 시리즈보다 풀의 트랜스폼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냐면은 풀의 시리즈는 잘 봐봐. 풀의 시리즈는 어떤 신호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주기 신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 주기 신호에만 적용 가능하고.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어떤 툴이 있어. 이걸 굉장히 이걸 사용하면은 내가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적용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제주도에서만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아니 그건 뭐 서울 사는 사람들이 그거 무슨 관심이 있어 그게. 그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더 작은 섬 합시다. 뭐 제주도에 그 뭐 가보면 그 우도라고 있잖아. 우도 뭐 아니면 저기 밑에 뭐 마라도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 이거 뭐 거기서 너무 좋아 이게. 근데 그 밖에서는 아무 쓸 수 없다라고 해봐. 그 뭐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아무 좋든 말든 뭐 별 상관이 없다고.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뭐 우도 갔을 때 아니면 뭐 마라도 갔을 때 한번 뭐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아 이게 좋네 라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게 내 생활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주기 신호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이제 우리가 뭐 코사인 사인을 워낙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게 뭐 많이 쓰는 거이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에 주기 신호가 얼마나 있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똑같은 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어. 별로 없어. 대부분 다 중간에 뭐 끊어지든지 뭐 바뀔 거 아니야. 그 세상에는 풀이 시리즈가 주기 신호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이 굉장히 약점이거든. 제한적이거든. 근데 풀의 트랜스폼은 이게 비주기 신호. 주기 신호에도 물론 적용할 수 있어. 얘도 적용 가능. 대부분 신호에 그리고 대부분 비주기 신호니까 대부분 신호에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게 프리 시리즈가 뭐 바보라서 프리 시리즈는 왜 안 좋냐? 프리 시리즈는 뭐 안 좋아서 뭔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자체가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마라도에서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 난 마라도 뭐 한 번인가 가봤네. 전에 한번 뭐 그때 갔을 때는 뭐 잠깐 뭐 제주도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한번 잠깐 갔을 때 그때 뭐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평소에 서울에 살고 있고 뭐 한데 여기서 뭐 뭘 쓸 수가 있어? 그걸 어떻게 써? 그런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풀의 시리즈에 대해서 내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풀의 트랜스폼에서 내가 대부분 이 성질들 다 설명을 할 거야. 풀의 시리즈에서도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것도 하고 또 그때도 하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 헷갈리고 막 더 헷갈려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가서 그림 그리고 하는 것들은 그때 가서 내가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좀 약간 좀 내가 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네. 하여튼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혹시 뭐 다른 질문? 그래서 뭐 다른 질문 없으면 뭐 풀의 트랜스폼 들어갑시다. 풀의 트랜스폼은 뭐 대단한 거지.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뭐 대부분의 성질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풀의 트랜스폼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비주기 신호, 뭐 물론 주기 신호에도 적용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비주기 신호, 주기 신호에도 적용 가능하니까 사실은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대부분 다 비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그래서 비주기 신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됐는데 그 제일 처음에 이제 풀이가 처음에는 시작을 풀이 시리즈부터 했다고. 풀이 시리즈부터 이제 해서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 뭐 그 굉장히 좋네. 당신이 그 발견한 거 굉장히 좋다. 그래 뭐 주기 신호면은 어떤 기본 주파수가 존재하고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걸로 이 신호로 다 뭔가 썸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 그거 굉장히 좋은 거다. 근데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 그 주기 신호가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주기 신호 그뭐 그냥 좋긴 한데 그 뭐 어디 써먹을 거냐 그거. 뭐 사인 코사인이나 써먹지 뭐 나머지 뭐 써먹을 데도 없는데 그거 그 중요하지 않지 않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프레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한 거지. 그럼 이걸 비주기 신호에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라고 해서 나온 거야 이게. 근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간단해. 너무나 간단해.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이걸 했는지 그 풀의 시리즈로부터 이제 나오긴 했는데 풀의 시리즈를 이제 확장한 거예요. 확장이 뭐 나중에 보면 주기를 이제 무한대로 요게 되는데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요것만 하면은 이제 뭐 되는 건데 개념적으로 그냥 쉬워. 그래서 뭐 요걸 이제 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좀 t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이제 나오는 성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걸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 풀이의 변환, 풀이의 트랜스폼. 그다음에 주요 신호의 풀이의 변환, 주요 신호. 우리가 주요 신호라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왜 얘기했었어. 우리 신호에 굉장히 중요한 거 델타. 그다음에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뭐 이건 코사인 사인하고 똑같아 그지? 또는 뭐 사인 요게 같은 거. 요게 투탑이고 그다음 뭐 렉탱귤러 그다음에 싱크 뭐 그다음 잡다한 것들 요 네 가지가 이게 뭐 이게 그냥 4대 천왕이라 했잖아. 거의 뭐 이 네 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나머지는 뭐 잡다한 것들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임펄스 트레인도 물론 들어가네. 임펄스 트레인 이런 것들 주요 신호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톱니파나 이런 것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써먹을 때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 뭐 구할 수는 있는데 요 5가지 정도만 알면은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신호를 만나더라도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제 풀이의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했잖아. 그래서 요걸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의 성질. 그 다음에 요게 풀이의 변환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느냐. 주파수 응답과 시스템 해석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 주파수 응답. 주파수 응답과 시스템 해석. 시스템 어널리시스 요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풀의 변환 하는데 요거는 풀의 변환은 이제 풀의 시리즈로부터 풀의 트랜스폼을 이제 끌어냈는데 뭐 대단한 건 없어. 알고 나면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쉽고 결국은 t를 무한대로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잘 봐봐. 이게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 이게 t마다 반복되는 거잖아. 이게 t마다 반복이 되는 게 0이고 t마다 반복되는데 이걸 t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보이는 건 뭐 이거만 보인다고. 이건 t가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에서 보인다고.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보일 때는. 그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거의 무한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없어지는 거야. 거의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t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기 신호이긴 한데 t가 무한대가 돼버렸다. t가 그러니까 주기가 무한대가 돼버렸다 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끌어낼 수가 있다. 수학적으로는 그래. 근데 뭐 물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쉬워 이게. 그래서 뭐 이게 풀의 변화는 이제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적용해요. 비주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풀이가 처음에 이제 이 풀이 시리즈를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당신 뭐 한 거 굉장히 좋은데 이거 뭐 주기 신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주기 신호 내가 아무리 봐도 주기 신호 별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풀이가 이제 가만 앉아가지고 생각한 거지. 이렇게 보니까 그래 주기 신호이지만은 t를 만약에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했는데 t를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걸 끌어낸 거야. 그래서 비주기 신호를 이제 주기 신호를 이제 우리가 비주기 신호 주기 신호를 주기가 무한대인 신호랑 뭐 어차피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풀이의 급수로 확장하는 거지. t를 이제 이걸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t가 커질수록 주파수는 t가 커진다. t가 커지면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고? 기본 주파수가 주기분의 1이 된다 했잖아. 주기분의 1. 그러면은 t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주파수는 어떻게? 기본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 기본 주파수. t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기본 주파수는 어떻게 돼? 이종수. 이종수. 네네. 어떻게 돼? t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f0는 어떻게 되는 거야? 0이요. 그렇지. f0는 0으로 간다고. t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f0 기본 주파수가 0으로 간다라는 거야. 기본 주파수가 f0가 거의 0으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풀이 시리즈에서 기본 주파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해서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마다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F0가 거의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 굉장히 작은 걸로 된다고. 작은 거가 되다 보니까 작은 것마다 이렇게 0.0001마다 이제 반복이 된다고. 그거에 배수배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주파수가 다 된다고. 모든 주파수.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지. 모든 주파수를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딱딱 끊어지지 않는다고. 끊어지지 않고 이게 모든 주파수를 나타낸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모든 주파수를 나타내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실은 끊어지는 게 더 좋아. 딱딱 끊어지는 게 더 좋은데 뭐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풀의 트랜스폼에서는. 그래서 모든 주파수를 다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XK라고 두지 않고 XK라고 두지 않고 어떻게 XF라고 이제 우리가 노테이션을 바꾼다고. XF. 이렇게 이건 디스크리트 할 때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얘기하거든. 이거는 컨티뉴스하게 나타날 때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끊어질 때. 디스크리트 할 때. 이거는 컨티뉴스. 그래서 T가 만약 커지면 커질수록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 기본 주파수가 어떻게 더 정밀해진다고. 정밀해진다. 소밀해지다. 그걸 소밀하다고 그래. 소밀. 정말 다 모여있다고. 굉장히 조그만 것들이 다 모여있다고. 응?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T가 이제 무한대이면은 이제 연속 파형이 되는 거지. 연속적으로.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사실은 잘 보면은 내가 뭐라 했어? T가 1이면은 주파수가 F0가 뭐라 해서 1Hz라고 했잖아. 1Hz니까 어떻게 0Hz 플러스 마이너스 1Hz 플러스 마이너스 2Hz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3Hz 이렇게 있다고 있잖아. 요거가 딱딱 끊어진다고. 1Hz마다 끊어지잖아. 근데 만약에 T가 어떻게 1ms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F0는 어떻게 된다고? 1kHz라 했잖아. 그때 어떻게 0Hz 플러스 마이너스 1kHz 플러스 마이너스 2kHz 플러스 3kHz 이렇게 된다 했지. 그러니까 T가 1 마이크로세컨드면 어떻게 된다고? F0가 어떻게 된다고? 1 메가헤르츠가 된다 했지. 1메가헤르츠. 그때는 어떻게 돼? 0Hz 플러스 1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2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3메가헤르츠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T가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T가 어떻게 1000초마다 있다. 그러면 F0는 뭐가 되는 거야? F0는 어떻게 돼? 1 그러니까 1 미리헤르츠인데 뭐 하여튼 0.001 헤르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0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0.001 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0.002 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0.003 헤르츠 뭐 이렇게 되겠지. 밀리헤르츠라고 하면 되겠네. T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의 6승이다. 그러면 F0는 뭐가 되네? 1 마이크로 헤르츠 이렇게 하면 돼. 10 마이너스 6승. 그러면은 0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 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크로 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크로 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T가 커지면 커질수록 T가 만약에 10의 9승이다. 그러면 F0는 1 나노 헤르츠가 돼. 10의 9승이 된다. 마이너스 9승. 이게 나노는 10 마이너스 9승이야.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점점 조밀해진다고. 플러스 1 나노 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2 나노 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3 나노 헤르츠 뭐 나노 헤르츠 해봐. 뭐 그게 뭐 다 차있다고 그냥 뭐 굉장히 정밀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 모든 이게 점점 커지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점점 더 이게 헤르츠가 더 정밀해진다라는 거야. 정밀해진다라는 거. 하여튼 연속적으로 표현된다고.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T가 이렇게 요만큼일 때 뭐 요거는 T가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이게 무한대가 된다. 라고 하면은 좀 여기에서는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나오잖아. 끊어져서 이게 딱딱 끊어져서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꺼내서 나타나는데 이게 점점 t가 점점 커지면 클수록 이게 t가 커지는 거야. 이게 좀 t가 커진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 주파수가 내려간다 이 말이지. 기본 주파수가 내려간다고. 이게 점점 조밀해진다고. 조밀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지는 것들이 점점 이제 점점 붙는 거지. 이게 점점 붙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점점 더 붙는 거야. 뭐 이거는 이제 표시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 완전히 AT가 무한대가 되면 다 이제 연결되는 것처럼 컨티뉴어스인 것처럼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럼.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풀의 급수에서 이제 우리가 주기 신호에서 이제 주기 신호의 풀의 급수에서 우리가 주기 신호에서 풀이 급수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주기 신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 이걸 t를 뭐 이렇게 무한대로 두고 뭐 이거는 알 필요는 없어. 이거 정확하게 수식으로 이렇게 막 치환해가지고 할 필요까지 없어. 그냥 개념만 알면 돼. 개념. 요 그림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요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내가 뭐 전개를 해서 증명하라 뭐 이런 것까지는 내가 여러분한테 뭐 바라진 않아. 그까지 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F0는 뭐 DF가 되고 이 점점 줄어드니까 DF 굉장히 작은 거고 KF0는 뭐 F가 되는 거고 요 뭐 썸은 이 인테그럴로 이렇게 치환해주면 이거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서 한번 해보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XF 이제 이게 비주기 신호는 연속적인 주파수를 갖는 뭐 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 쉬워. 이게 만약에 풀의 시리즈를 나타내지 않고 만약에 풀의 트랜스포부터 얘기했으면은 이거는 완전 진짜 좀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잘 봐봐 이게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 어떤 임의의 신호 XT랑 YT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콜레이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이현수. 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두 신호가 얼마나 비슷하냐,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 요 코릴레이션을, 요 타임 코릴레이션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수학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 전성훈, 네, 교수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그 인테그랄 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여튼 이 구간은 지금 뭐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 뭐 특정 구간에서 어떤 두 개가 비슷한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네, XT 어. 곱하기 YT입니다. YT인데 뭐 이게 리얼이면 YT가 되고 이렇게 뒤에 걸 컨주게이트 이렇게 해줘 주로. 둘 중에 하나를 주로 컨주게이트를 많이 해준다고. 이게 이미지는 만약에 이게 복소수면 하나를 컨주게이트해서 이제 허수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코릴레이션 두 개 시그널이 얼마나 비슷하냐, 두 개의 신호가, 두 신호가 얼만큼 비슷한지 한지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미 수학에서 다 쓰고 있었어. 이거는 뭐 이게 프레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뭐 일단 뭐 이게 구간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다 하는 거지. 뭐 일단 모르니까 뭐 주기 신호면 한 주기에 대해서 할 텐데 뭐 주기가 아니니까 이 지금 신호는 주기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잘 보세요. 어떤 XT하고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이걸 나타내는 정도는 어떻게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이거 전형식. 네, 교수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 곱하기 코사인 파이 ft dt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뭐 운전하는 거야? 왜 똑딱똑딱 거려? 밖에 소음인가 봅니다.
저희 집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 dt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코사인 뭐 할 필요 없고,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러면은 이게 잘 봐봐. 이게 무슨 신호야? 이게 무슨 익스포넨셜 j 2파이 ft가 어떤 신호라고? 이게 어떤 신호라고? 정창규. 예, 교수님. 이게 굉장히 특이한 신호라고 있어. 이게 어떤 신호야? 이거 의미가 뭐예요? 이 신호의 의미가 뭐예요? 익스포넨셜 j 2파이 ft라는 그 의미가 뭐야? 뭐로 가지는 이게 너무 어렵나? 주파수를 이게 주파수를 1을 기준. 뭐라고? 이게 F를 주파수 F를 가지는 그래 하여튼 알고는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좀 내가 질문 자체가 너무 좀 광범위해서 좀 대답을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익스포넨셜 j 2파이 ft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함수야. 굉장히 특이한 함수야. 이게 주파수 F를 가지는 신호야. 그러면은 이걸 잘 보세요. XT하고 주파수 F를 가지는 신호가 얼마나 비슷하냐. 그 말은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XT 중에서 주파수 F가 얼마나 있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 라는 말로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요. 주파수 XT 중에서 주파수 F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우리 딸이 얼마나 비슷하냐라고 묻는 거는 내 모습 중에서 우리 딸의 모습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말을 좀 다르게 돌려서 하는 말이지. 이게 결국은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거든.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 이게 XF라고 이게 XT하고 익스포넨셜 j 2파이 ft하고 이렇게 코릴레이션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풀이가 먼저 이게 풀이 시리즈 없이 만약에 이걸 구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으면은 그때 사람들이 다 아니 뭐야 이거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이거 갑자기 이게 이거 가지고 나와서 이거 우리 지금 이미 수학에서 다 콜레이션 구할 때 다 구하고 있는 건데 이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나와서 이걸 무슨 풀의 트랜스폼이라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냐 하고 엄청 까였을 건데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풀의 시리즈부터 출발했거든. 그 풀의 시리즈는 어떤 정확하게 의미가 있어. 이게 디스크리트한 거에 대해서 그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 디스크리트하게 기본 주파수의 배수가 되는 것만큼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부터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이게 만약에 요거부터 가지고 나왔으면은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거든.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풀의 트랜스폼이야.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나 쉬워.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XT하고 결국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XT 중에서 F라는 주파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너무나 쉬워진다고. 이게 이거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 네, 그러면 람다 K랑 X 퓨리 저거 그러면 식이 같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야? 람다가 어디 있어? XK 그 양 저기 나타낼 때 XK로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풀의 시리즈에서 XK랑 네, 지금 여기서 XF랑 그러면 식이 같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 같이 똑같아 사실은. KF0가 여기서 이게 좀 약간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XK는 요 보면은 T분의 1에다가 한 주기에 대해서 0부터 T까지 이게 0부터 T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T 주기에 대해서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KF0T에 DT 이렇게 되는 거고 XF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에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F0가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KF0 하면 모든 주파수 이게 F로 된다고 사실은. F가 돼버린다. F0가 너무 작아지는 값이 되니까 K에서 다 나오면 모든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이건 사실은. 요 주기가 이게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될 거거든. 요거만 좀 달라져. T분의 1. 요게 없는데 요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긴 한데 99% 같다고 해야지 두 개가. 같은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유도됐지만 같은 거야.
같은 거니까 이름을 풀이에 시리즈 풀이에 트랜스포머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헷갈릴 게 전혀 없어. 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전혀 헷갈릴 게 없어 이게. 두 개의 코릴레이션을 구한다.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풀의 시리즈도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고 풀의 트랜스포머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도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방식을 접근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 그냥 그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도 외우면은 다 잊어먹는다고. 이게 마이너스 J인지 뭐 마이너스 KF0인지 막 헷갈린다고.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코릴레이션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이게 비주기 쉬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 수 있어. 뭐 하고 뭐 하여튼 오늘 요대로 마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